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h2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은 일단 뺄게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자식에 대한 크기가 지금 사라졌죠. 자, 그러니까는 동생이 없으니까는 얘는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크기를 줄 수가 없는 상태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 중에서 여백에 우리가 또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패딩. 자, 패딩은요, 컨텐츠 박스 내부에 만들어지는 여백인데, 자, 여기에 적용되는 우리가 어떤 크기를 얘를 또 우리가 패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박스 모델에 보시면은, 다시, 여기 박스 모델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자, 이 선 따라서 패딩 박스가 뭐냐 쭉 가서 따라가 보면은,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생겨있는 이런 여백 우리가 패딩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도 한번 줘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여기에다가 글씨 하나 씁시다. 좀 긴 글을 쓸게요. 그래서 일요일에 공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도 오는데 집에서 쉬었으면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일단은 써놓을게요. 자, 일부러 여러 줄을 만들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거든요. 그럼 이거 결과 화면을 보시면 일단 여기에 이렇게 쭉 글씨가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지금 글씨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우리는 컨텐츠 박스라고 부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얘네들은 위아래 좌우 이렇게 따로따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딩 탑이라고 줘놓고 우리가 확인을 여기서 한번 해볼 겁니다. 50 픽셀이라고 값을 주시면요. 이 컨텐츠 박스 위쪽으로 여백이 50 픽셀 생기는데 자,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그 패딩 박스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F12를 열어놓고 보았으면요. 자, 아래쪽에 컴퓨트라고 하는 탭이 보이실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얘네가 CH1한테 줬죠. CH1한테 지금 패딩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안에 들어가 있는 박스는 얘는 컨텐츠 박스, 그 다음 거는 패딩 박스, 그리고 보도 박스, 가장 끝에 이렇게 쭉 점선으로 써져 있는 거를 얘를 경계 박스라고 부르는 얘가 디마케이션 박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도 얘는요, 자, 뭐, 형제 요소 상관할 거 없이 얘는 패딩 레프트로도 줄 수가 있으시고요. 주시면 또 그만큼 오른쪽으로 레프트였죠? 왼쪽으로 여백을 만들어 낼 거고 오른쪽으로 준다면 패딩 라이트 50 픽셀 주시면 또 오른쪽으로 여백이 생기실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도 주면은 아래쪽으로도 여백이 생기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디마케이션 박스 0 그거를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값을 주시면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크기가 만들어져서, 자, 우리가 처음에는 너비하고 높이를 200씩 주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는 200에서 오른쪽 50, 왼쪽 50 해가지고 총 100픽셀의 증가가 된 300픽셀의 크기로 얘네를 볼 수가 있는 거야. 300픽셀로. 자, 그리고 또 얘랑 비슷한 게 우리는, 자, 보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더. 자, 보더는요, BORDER에서 보더 레프트를 주시면 되는데, 자, 보더는 각각 따로 줄 경우에는요, 보더 위드, 보더 스타일, 보더 컬러 해서 값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보더 위드는 만약에 10픽셀 주겠다. 보더 스타일은 선의 모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선의 모양은 나는 솔리드로 주겠다. 컬러는 빨강을 주겠다. 주시면은 얘네도 이런 식으로 자, 선을 만들어 냅니다. 자, 얘네들도 원하시는 대로 상하 좌우 여러분들이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셔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세무서 하나 더 만들고 이제 얘네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데이 06-3 자, 여기서는 박스 스타일이라고 쓸게 스타일 점 html 만드시고요. 자, 우리 책을 보시면요. 이 박스 모델에 관련된 거는 우리 책 자, 306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나와 있습니다. 306페이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309페이지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서 한번 얘네들은 복습을 하시길 바라시고요. 자, 저는 이제 309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저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한 번씩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쭉 보고 있던 거는 박스,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속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박스 영역과 관련된 속성들 해가지고 할 건데, 얘네들을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ST 필드셋에 레전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자식으로 I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탭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를 만드시고 여기다 W를 하나 쓸 거예요. W. 여기다가 with. 자, 그래서 얘를 확인하시면 일단 이런 형태로 얘네가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저 with는 여기서 이제 너비에 관련된 속성들을 볼 거고요. ul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with에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쭉 한 번씩 볼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곱하기 한 5 정도 할게요. 그래서 자, 필요 없으면은 이따 지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자식으로 비택 하나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태로 얘네가 일단 만들어질 거예요. 자, 먼저 레전드하고 UL 사이에다가 비택 하나 넣어서 설명을 하나 좀 쓰죠. 자, 309페이지 있는 내용 그대로 쓸 거예요. 박스 모델에서 컨텐츠 영역의 크기를 지정할 때 쓰는 너비를, 자, 지정할 때 너비를 지정하는 위드 속성과 높이 속성. 와, 이거는 이 사람은 제가 쓴 것보다 말을 더 어렵게 써놨네요. 자, 말은 어렵지만은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박스 모델에서 콘텐츠 영역에 너비를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누가 쓴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쓸 수 있는 속성, 우리가 속성은 이렇게 쓰고 뒤에 값을 쓸 거죠. 그래서 값은 앞에다가 자, 요렇게 써서 요렇게 쓸 겁니다. 값을.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 형태의 단위 값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 픽셀 이렇게 넣으신다면 얘는 100 픽셀의 고정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고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환경에서도 100 픽셀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가 딱 크기가 고정이 된 거예요. 다시요. 오토부터 쓰겠습니다. 오토.
오토에는 자, 값의 형태가 자, 기본값이죠. 기본값. 자, 디폴트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자, 너비인 경우에는 부모 요소라든가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디마케이션 박스의 크기를 가득 채우는 값이죠. 부모 요소 혹은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그냥 경계 박스로 쓰겠습니다. 경계 박스의 너비를 어떻게 가득 채웁니다. 근데 어느 책을 보셔도 이 경계 박스라고 하는 개념은 나와 있지를 않기는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00 픽셀 자, 얘네는 우리가 흔히 고정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고정값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얘는 100픽셀로 크기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백분율이라고 하는 값이 돼 있죠. 백분율. 만약에 여기다가 50%를 넣으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 배율단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율값이라고 이야기를 비율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비율값. 자, 그러면은 이거는 왜 여기 이건 비태그 바깥에다가 자, 여기 사용하고 있는 비율값이라고 하는 50%는 절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자, 뭐에 대한 절반일까요? 자, 얘는요, 비율값은 부모 너비에 대해 비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 요소가 너비가 200픽셀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퍼센트가, 아니, 몇 픽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200이라면 얘는 절반이니까 100픽셀. 부모가 100이면 그거에 대한 절반인 50픽셀의 값을 자동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느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질 수가 있죠. 똑같이 50픽셀을 썼지만, 50%를 썼지만, 부모가 200일 때와 부모가 150일 때와 부모가 100일 때 각각에 적용되는 값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비율 값이라고도 부르지만은 크기가 어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쟤를 유동 값이라고 해요. 유동값 또는 유동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VHVW라고 하는 값도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형태의 배율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배율값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연산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자주 쓸 건데요. 우리는 칼크라고 하면 이거는 칼크 가로까지 쓰시면 되는 저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제 영어로 계산기를 칼큘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연산, 계산을 한 최종의 값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100% 빼기 20픽셀이라고 한다면 자, 혹은
100% 말고 50으로 쓸게요. 50. 자, 그러면은 부모의 너비가 400 픽셀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부모가 400이면 그쵸? 얘 부모의 절반은 200이겠죠? 200 픽셀에서 빼기 20을 하니까 180 픽셀이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연산값으로, 자,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을 연산 후 적용을 하고요. 자, 이런 마이너스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연산 기호라고 하죠. 자, 연산 기호 뒤에는 공백 문자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다 넣는지 뒤에다가 하는지 헷갈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산기호 앞뒤로 그냥 공백 문자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50 V H VW 이런 값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것 또한 얘도 비율 값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비율 값. 그런데 아까 퍼센트는 부모에 대해서 비율 값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 뿐이에요. 얘는 뷰포트라고 해서 비율 값으로 자, 뷰포트 즉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크기 그래서 뷰포트의 너비에 대해 비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즉 브라우저 크기가 1920이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 적용이 될 거고요. 자,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 이렇게 크기가 커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왔다 갔다 했을 때 이게 아이고 다시 왔다 갔다 했을 때 보여지는 이 값이 이게 뷰포트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뷰포트의 너비, 얘는 뒤에 거는 뷰포트의 높이 값이에요. 그래서 719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값을 719라고 보는 거고요. 뒤에 있는 913이라고 하는 값은요. 여기서부터 여기 화면 아래까지 이 값을 913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VH는 이 높이 값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50VH면은 이거 절반의 값을 얘를 쓰겠다는 거고 자, 50VW면은 너비 값에 대해서 절반을 쓰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반응형 모바일 앱을 만들 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번씩은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가셔서 이제 너비값 우리가 썼는데 이게 좀 글씨가 좀 작네요. 그러니까 CSS 하나만 써가지고 저 크기만 좀 변경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서 내부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얘는 정리만 할 거니까요. 자, 스타일 넣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드 세택을 선택하겠다 그러시면 FST 넣고 탭 눌러도 얘는 뭐 안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하나 쓰셔야지 되는데 나는 오타가 많다 그러시면은 드래그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필드 세택 자식 레전드
이렇게 쓰신 게 가장 좋겠죠. 여기다가 자, 폰트 웨이트 볼드 넣으시고 폰트 사이즈는 24 픽셀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씨 두 개가 이렇게 커져서 제목으로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 아래쪽에다가 또 다시 FST 자식으로 레전드 자식으로 i 태그까지 쓰시고 여기서는 높이니까 얘를 H라고 쓰고 탭 누르시면 만들어지실 거거든요. 높이 자, 여기다가도 p 태그 하나 써주시고 그 아래쪽에다가 ul 태그 자식으로 li 자식으로 자, b 태그 근데 li가 5개 들어갔었죠. 아까처럼 이 상태로서 만드시도록 하실 겁니다. 자, 탭 누르면 만들어지시죠? 자, 그래서 얘도 처음으로 들어가는 값이 오토라고 하는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는 기본값이라고 부른 거죠. 기본값. 자, 그래서 기본값으로 최소 사이즈, 최소 높이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최소 높이가 적용되면은 얘네들은요. 자, 컨텐츠 박스 안에 글자나 그러니까 즉 자식으로 자, 문자나 혹은 요소에 얘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높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식 높이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높이 값이라고 하는 것도 자식이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나머지는 이제 설명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자 여기서도 고정값 똑같을 거고요. 비율값, calculator, VW 대신 VH라고 하는 단위 쓰셔도 괜찮고 요거에 대한 설명 박스 모델에서 컨텐츠 영역의 높이를 지정한 속성입니다.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값 여러분들 적당하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만 더 쓸게요. 자, 필드셋 이거 하나만 더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마진 탑을 4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 아래에다가 다시 필드셋 FST 넣으시고 자식으로 레전드 안에 자식으로 i 태그까지 해서 하나 더 만드실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 다음에 봤던 게 뭐죠?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이죠. 마진.
자, 그래서 마진은 우리가 M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여기다가 마진 쓰시고 피테간 쓰시고요.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 박스와 컨텐츠 박스 사이에 들어있는 여백인 거죠. 그래서 즉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작용하는 여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계 박스 바깥으로 생기는 거는 아니란 거예요. 자, 경계 박스 안쪽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생기는 여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자, U, L 자식으로 li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요, 각각의 자, h 4를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는 우리가 플러스로 표기하죠. 플러스 p 하나씩 넣을 거예요. 자, 되셨나요? 탭 누르시면은 태그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건요. 자, 우리가 마진 탑, 마진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값을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마진 탑은 MT라고 쓰시면 되고요. 쓸 때는 마진 탑 이렇게 작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알다시피 자, 컨텐츠 박스 위쪽으로 만들어지는 여백을 말하는 거겠죠? 컨텐츠 박스 위쪽 여백으로 자, 얘도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자, 언제? 자, 형 요소가 있을 때 자, 정상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PR 하나 써놓고 자, 따라서 자, 형 요소가 없으면은 마진탑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형 요소가 없다면 자, 우리도 지금 뭐 형이나 언니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쵸? 자, 뭐 태어났는데 죽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형, 언니, 누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내가 첫 번째 자식일 때. 그쵸? 예. 그래서 형 요소가 없다면, 그러니까 즉, 다시 쓸게, 즉, 자,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 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그 아래다가는 이제, 자, 마진, 라이트 쓸 거예요. 마진, 라이트는 M, 라이트가 오른쪽이니까는 R. 써서, 마진, 라이트. 얘는 콘텐츠 박스 오른쪽으로 적용되는 여백으로 이미 많은 여백이 있다면 제대로 적용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잠깐만, 이거 설명을 잘못 썼죠? 컨텐츠 박스 위쪽으로 형 요소가 있을 때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요. 왜 이렇게 썼대? 되지, 아니, 뭐, 이거요? 자, 그러니까는 형 요소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형 요소가 있어야지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형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에게는 마진탑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컨텐츠 박스 오른쪽으로는 아까처럼 이미 많은 여백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 굳이 적용을 해도 얘는 값이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자, 마진 라이트라든가 마진 레프트를 쓰실 때는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여백이 없을 때 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백이 없을 때 적용해야 제대로 적용이 돼요. 자, 이미 여백 있을 때는 줘봤자 크게 달라질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마진, 바텀, 자, 얘는 컨텐츠 박스 아래쪽으로 발생하는 여백인 거죠. 그래서 얘도 위에 마진 탑과 마찬가지로 밑에 동생이 있어야지 제대로 적용이 돼요. 동생이 없다면은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콘텐츠 박스 아래로 아래쪽 여백으로 동생 요소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돼요. 즉 무슨 말이다? 자, 얘는 자, 내가 더 이상 동생이 없는 경우는 집에서 막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자식. 마진 바텀을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마지막 자식 요소에게 마진탑을 적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의 수를 따르면은 자, 그래서 아예 자, 마진 바텀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쓸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쓸 때도 있는데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는 마진 탑을 줘야지 하는지 마진 아래쪽으로 줘야지 하는지 헷갈릴 때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진 탑을 주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진 레프트 해서 얘는 마진 레프트. 자, 얘는 컨텐츠 박스 왼쪽에 생기는 여백이겠죠. 얘도 역시 자, 여백이 없을 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여백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땐 얘를 줘도 여백이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 값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자, 내가 네 가지 값을 여백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진 탑, 마진 바텀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값을 알아야지 되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불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 FST 자식으로 레전드 자, 그리고 바로 탭 누를 거예요. 여기다가 축, 약, 표, 현, 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간단하게 줄여서 축, 약, 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 값을 많이 쓸 건데요. 자, 속성들을 보시면은 자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이픈 뒤로 자, 전미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마진 탑, 그리고 마진 바텀, 마진 라이트, 마진 레프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전미사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쓰는 걸 보고 우리는 축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성이 자세한 값을 표기하기 위해서요. 하이픈이라고 부르겠죠. 축약식은 자, 전미사를 하이픈 이후에 전미사를 생략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단, 자, 값을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쉬었다 와서 자, 마진에서 보았더니 우리가 하이픈으로 써져 있는 값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이픈은 우리가 제거하고 쓴다 그러시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마진으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값을 썼는데 얘가 위쪽에 해당하는 값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래쪽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값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쉬었다 와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